78번 화재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을 관계인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 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 그랬죠. 그죠? 누설. 자, 누설 하면은 300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문제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면은 화재의 예방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3루 2조 그랬죠. 2조. 그러니까 조사를 방해한 사람이죠. 조사를 방해한 사람.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 조사 방해.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200만 원에 또 뭐가 있냐면요. 200만 원에 여기에 있는 화재 예방 조치를 따르지 않은 사람도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화재 예방 조치라고 하는 게 불과 관련된 겁니다. 불과 관련. 불장난이라든가 재의 처리라든가 그죠? 위험물 같은 거, 방치된 위험물 같은 거. 요런 걸 다 치우라 그러는데 치우지 않아도 200만 원입니다. 공무원의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것을 방해한다든가 하는 것도 200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을 번지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자에 대한 벌금입니다. 이거는 100만 원인데요. 100만 원은 우리 특생피 배웠죠, 그죠? 특생피. 특별조사방에 생활안전활동이 있습니다. 생활안전활동. 피난 같은 거 방해하는 경우요. 그 다음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요. 82번 보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설치 명령 나오죠, 그죠? 설치 명령. 과태료는요, 200만 원인데 이과생 불출마 거짓설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죠? 200만 원의 과태료인데 불가 사용된 거에 관련된 거 위반, 출입을 방해하는 거, 그러니까 활동 구역 같은 거, 그 다음에 거짓으로 이렇게 보고를 한다든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설치 명령, 이게 설자가 요겁니다. 설치 명령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다. 자, 84번 보겠습니다. 소방관계령에 의한 과태료 처분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랬어요. 그죠? 자, 1번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그러니까 과태료 처분은요. 원래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시도지사예요. 경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85번은 넘어가겠습니다. 85번은 넘어가고요. 86번도 넘어갈게요. 자, 87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그 명령의 종류가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화재 예방, 소화활동 또는 소화 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방 신호의 종류와 방법. 행안부령입니다. 소방 자동차 등 소방 장비 분류 표준화 그 관리에 관한 것도 행안부입니다.
4번 보시면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행안부입니다. 3번 보시면 소방장비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의 범위와 그 기준 보조율이 나오죠. 요거만 대통령령입니다. 요거만 대통령령.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88번 보겠습니다. 88번. 화재 경계 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자, 시도지사는 체크합니다. 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 밀집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 구역으로서 총리령이 아니고요. 지역을 화재 경계지구로 지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체크합니다. 자, 소방본부장이나 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맞죠?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 예방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인에게 이런 것을 설치를 명할 수가 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 경기주 안에 관계인에 의하여 소방 필요한 교육을 훈련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다 맞죠, 그죠? 화재 경계지구로 설정할 때는 총리령이 아니고 뭐예요? 시도조례죠, 그죠? 시도조례. 화재 경계구역은 시도조례입니다. 자, 89번 넘어가고요. 90번 보겠습니다. 90번. 다음 중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권한권자가 아닌 사람은 그랬어요. 그죠? 이 행안부 장관이고요. 소방본부장이고요. 소방서장입니다. 119 안전센터장은 아니고요. 자, 91번. 자, 체험관이죠. 소방박물관은 누가 하고요? 소방박물관은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장이죠. 그죠? 소방청장. 행안부령이죠. 그죠? 행안부. 소방박물관은요. 시도지사가 하고요. 시도지사. 지사. 그리고 시도조례다. 옛날 법이에요. 옛날 법. 그래서 좀 그렇죠. 그죠? 옛날 법입니다. 이게 답이 이렇게 좀 이상해요.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92번 보겠습니다. 92번. 국가는 그랬죠. 그죠? 국가는 소방 업무에 관련된 종합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는가 그랬죠. 그죠? 몇 년마다 합니까? 5년마다 하죠. 그죠? 5년마다. 자, 93번. 국가가 수립한 종합계획에 필요한 내부 사항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소방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되는 사람은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95번 보겠습니다. 95번. 틀린 내용입니다. 1번.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 업무를 응원을 할 수 있다.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맞죠? 그죠? 특정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응원을 위해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자,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1항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소방 업무에 응원을 요청하는 것을 대비하여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에 필요한 경비와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니고요. 대통령령이 아니고 행안부령입니다. 행안부령.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96번은 넘어가겠습니다. 96번은 넘어가고요. 자, 97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푸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앞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만 자꾸 풀다 보면요. 풀 때는 풀리는데 조금 지나가다 보면 다 까먹습니다. 문제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은 좀 외우시고요. 그런 게 제대로 외워졌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놓친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그러고 다시 이렇게 계속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고 보관할 수 있다. 이 보관한 경우에 공고는 며칠 동안 합니까? 그러죠? 아니죠. 보관하는 경우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은 며칠이에요? 보관은 며칠 하죠? 보관은 14일 하죠. 그죠? 보관은 14일 하고 아니죠. 공고를 14일 하죠. 공고를 14일 하고 보관은 며칠이에요? 보관은 7일 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답이 공고를요 보관하는 그날부터 14일 동안 그래도 찾아가지 않으면은 다시 7일 동안 보관하고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랬다가도 안 찾아가면은 폐기 처분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밑에 있네요. 보관하는 기간으로 오는 것은 그랬어요. 공고한 기간이 아니고 공고한 그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입니다. 그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97번, 98번. 자,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누구령입니까? 불과 관련된 것은 다 대통령령입니다. 총리령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1번 보겠습니다. 101번. 101번은 됐고요. 자, 102번. 자,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그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년, 그죠? 2년, 3년이 아니고 2년. 그죠?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이나 뭐 정지 상실된 사람들요. 법에 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죠. 자, 103번 화재 경계지구죠. 그죠? 화재로 오일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죠? 화재 경계지구죠. 그죠? 화재 경계지구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본 것과 똑같은 문제죠. 그죠? 그래서 그 답은 2번이 되겠다. 그죠? 시장 지역 이런 거죠. 그죠?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 이건 아니죠. 그죠? 자, 104번 보겠습니다. 104번.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표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랬어요. 그죠? 소방대가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죠? 그럼 누가 이 조치를 해야 되냐면 관계인이 해야 되죠. 관계인. 그죠? 소유인, 점유인, 그 사람이 누구죠? 이쪽 그죠?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그 다음에요. 105번 보겠습니다. 105번. 자, 소방자동차가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화재 진화를 위하여 출동하는 경우 맞죠?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경우,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되는데요.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서 이 불이 나지 않았어. 불이 나지 않았는데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사이렌 울리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그죠? 자, 106번 보겠습니다. 106번.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권한자가 아닌 거. 화재가 났어요. 그죠? 이건 소방대장이죠. 그죠? 맞습니까? 소방대장이 될 수 있는 소방대장도 되지만 소방대장은 서장이나 본부장도 소방대장이 될 수가 있죠. 소방대를 이끄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행안부 장관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07번 보겠습니다. 107번. 강제처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죠? 뭐가 많다. 그죠? 자, 1번 본부장, 서장, 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분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방 대상물이나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그 제한할 수 있다. 그죠? 이거 어긴 사람은 3년 이하 3천만 원. 그죠? 자, 2번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자, 3번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는 소방차의 통행,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들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자, 4번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손실보상은요. 손실보상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자, 108번요. 자, 다음 중 피난명령 권한자는 소방대장이 피난명령 권한자죠. 그죠? 소방대장 될 수 있는 사람은요. 3사람이에요. 자, 110번 보겠습니다. 110번. 소방기본법 54조에 따른 벌칙 중 화재 경계지구 안에 소방 대상물에 대한 특별조사를 거부방해, 그죠? 거부방해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은 얼마입니까? 그랬죠, 그죠? 얼마죠? 이거 200만 원이죠? 그죠? 맞죠? 3루 2조, 그죠? 1특생피 그랬죠, 그죠? 조사 거부 방해한 사람, 그죠? 200만 원. 답은 100만 원으로 나있는데 200만 원으로 고치세요. 자,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소방차를 출동할 때는 20만 원 이하가 되려죠, 그죠? 주차를 해서 이렇게 통행을 방해한 경우는 100만 원에 가태료고, 그죠? 자, 112번.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지급하는 장소에는 분명 최대 수량 화기 취급의 금지 표시를 설치할 것, 그죠? 자, 석탄, 목탄 등 발전용으로 저장할 경우에는 석탄, 목탄을 발전용으로 저장할 경우에는 이거 특수가연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석탄, 목탄을 화력발전소에서 막 밖에다가 막 산처럼 쌓아놨는데 이거 특수가연물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이런 경우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아닌 그냥 석탄, 목탄류 발전용이 아닌 경우는 200이죠. 그죠? 분명별로 구분하여 쌓고요. 쌓는 높이는 10m 이하로 하고요.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50m 제곱. 그죠? 그죠? 자, 113번은 넘어가겠습니다. 115번.
소방활동구역에 출입 가능한 자로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죠. 그죠? 옳지 않는 것은 1번 소방활동구역 안에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관리자가 가져가 빼먹은 거네요. 그죠? 2번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이 왜 들어갑니까? 그죠? 참 문제 뭐 같다. 그죠? 교통하고는 상관없죠. 의사, 간호사 그 밖에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요. 기자 되고요. 그죠? 참 문제 어렵게 냈습니다. 교통 요거 체크합니다. 자, 116번요. 보일러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 중 경유, 등유 중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연료 탱크는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m, 그죠? 1m, 2m가 아니고요. 그죠? 계표별 연료는 연료 탱크로부터 0.5m 이내, 그죠? 이 보일러가 있고요. 보일러 옆에 연료 탱크가 있으면요. 이건 1m, 2m까지 가면요. 그 베란다가 엄청나게 커야 돼요. 그죠? 그리고 개폐 밸브가 있죠. 그죠? 연료를 열고 닫게 하는 개폐 밸브는 연료 탱크로부터 50cm 이내에 있어야 된다. 자, 여가장치 사용하고요. 당연히, 그죠? 사용이 허가되면 등유를 쓰라 그러면 등유 써야 되고, 경유 쓰라면 경유 써야 되고요. 그죠? 다른 거 쓰면 안 되죠. 그죠? 자, 117번. 보일러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 중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물지 않으려 상식적인 겁니다. 그죠?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합성 수지 배관 쓰면 큰일 납니다. 불나면 다 타요. 이거 금속관 써야 됩니다. 금속관 써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3번은 액체랑 기체랑 용기로부터 0.3m 이내에 뭘? 개폐 밸브 설치하고요.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할 것 당연하죠. 그죠? 보일러를 설치하면은 벽과 그죠? 천장으로부터 몇 미터? 0.6m 이상. 그죠? 0.6m 이상. 이것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118번.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 이거 시험에 안 나오는데 몇 퍼센트 넣습니까? 이거 90% 용량 퍼센트 이상. 그죠? 웨이 퍼센트라 그러죠. 그죠? 용량 퍼센트. 요거 이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119번은 3번이 답이고요. 자, 옥내에서 하는 경우 통풍. 옥내에서 하면 큰일 납니다. 옥내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옥내에서 할 경우 그렇게 나오죠. 그죠? 옥내에서 할 경우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옥내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수소가스를 누가 옥내에서 합니까? 터지면 그 작살납니다. 조작자 외에 사람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요. 전기시설이 부착된 경우는 전원을 차단하고 당연히 해야 되고요. 수소가스를 넣을 때는 기구 안에 수소 또는 공기를 제거한 후 감압기를 사용할 것. 이게 다 그냥 상식이고요. 옥내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만 체크해 두고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서 반경 몇 미터의 소화기를 갖춰야 됩니까? 몇 미터에 용접하고 있으면 5m 그죠? 소화기를 놔둬야 되고요. 몇 미터 이내에는 10m 이내는 뭐요? 가연물 같은 거를 적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이건 5m가 답입니다. 5m. 자, 121번. 일반 음식점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할 경우 지켜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배기덕트. 배기덕트라고 하는 것은 이 덕트라 그래가지고 요렇게 관 같은 게 있어요. 요렇게 사각형으로. 요렇게 사각형으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덕트. 요 배기덕트 만들 때 관이거든요. 요렇게 관. 사각형이나 뭐 원형도 있는데 대부분 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기덕트 0.5mm 이상 그죠? 0.5mm 이상 0.5mm 이상 아연 도금 강판 이와 동등 내식 불연 재료. 자, 필터 당연히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는 반자나 이것도 0.6m입니다. 0.6m 이상. 그리고 0.15m 그죠? 조리기구는 가연성 구조부로 0.1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반 음식점은.
자, 124번 보겠습니다. 124번. 소방용수 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용수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고요. 자, 3번 볼게요. 급수탑 또는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의 경우 문자는 백색, 내측 바탕은 적색, 외측 바탕은 청색으로 반사도료 기억나시죠? 그죠? 맨홀 뚜껑은요 648mm 이상인 것으로 하는데요. 예외가 있는데 그게 지하에 설치하는 성강화식 소화전의 경우는 맨홀 뚜껑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외 상황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1번이고요. 자, 125번 보겠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참 이게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헷갈려요. 이거는요. 화재 이거를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화재 원인 조사가 있고요. 원인 조사가 있고 화재 피해 조사가 있습니다. 피해 조사. 이 두 개는 구별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원인 조사는요. 여기 있는 1번 발화 원인 조사. 그죠? 발견 통보 및 초기 상황 조사. 그 다음에 연소 상황 조사. 연소가 어떻게 됐는가? 연소 형태가 어떻고, 그죠? 발화점이 어디고, 뭐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피난은 어떻게 했는가? 피난은 어떻게 했는가? 소방시설, 뭐 이렇게 만약에 불이 났는데, 경보가 울렸는지, 스프링쿨러가 터졌는지, 이런 것들요. 감지기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하는 거죠. 소방시설 등 이런 걸 조사를 해요. 화재 상황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화재 원인 조사를 그러면서 화재 원인 조사에다 뭘 집어넣냐면 화재 피해 조사를 집어넣어요. 인명이나 재산 피해, 그죠? 인명이나 재산 피해 같은 경우는 화재 피해 조사예요. 요 두 개를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화재 상황 조사가 답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공사법인데 시설공사법은 우리 나중에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